그러면 사실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는 수강생 본인, 자, A는 나채무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죠. 그리고 나채무가 이를 갚지 않아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변제를 하지 않아서 땡땡은행에 있는 계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금 채권의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관계에는 이제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집행권원을 판결문의 집행권원이 되겠지만 집행권원을 판결문에 입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강제경매 시간에 우리가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승소 판결을 받은 걸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실제 연습을 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공정증서로 집행권원을 공정증서로 하여 집행권원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신청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서류 제출해서 민사집행서류 클릭하세요. 네, 자, 채권 압류 등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탭, 그리고 아래쪽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이제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서류가 굉장히 많아서 자주 찾는 메뉴에서 쉽게 찾아줄 수 있는 서류도 있지만 여기 없는 서류들을 이렇게 찾을 때 어려움이 있죠. 이렇게 서류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서류명 검색하기를 클릭하신 다음 필요하신 서류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증서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보증서와 관련돼서 이게 회생파산의 보증서인지 민사의 보증서인지 이렇게 쭉 보증서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민사 보증 송달에 관련된 보증서를 내고 싶다 그러면 이쪽 메뉴를 클릭하시고 가사에 관련된 보증서다 그러면 이쪽에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서류명을 검색하셔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류를 찾으실 때 내가 원하는 서류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없는 경우에는 이제 기타로 이제 기타 신청서를 클릭하셔서 원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쭉 보시면 그 소송과 관련된 서류들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없는 경우에는 이제 기타 여기 보시면 기타를 클릭하셔서 필요한 내용을 이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릭하시고 전자소송 동의 하겠습니다. 네, 당사자 네, 작성. 자, 문서 작성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 금액인데요. 청구 금액은 부동산 강제경매와 달리 청구 금액은 청구 내용의 합계 금액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청구 금액의 합계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원금이 얼마, 그리고 이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자금, 그리고 집행비용, 그리고 합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내용인데 제가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보시면 원금 얼마, 이자 280만 원 정도, 원금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비율, 집행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 진술 최고 비용, 그리고 합계 2,248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계 금액 2,248만 613원의 청구 금액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권원의 표시를 하게 되죠. 집행권원의 표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판결 정본에 대해서 판결 정본으로 집행권한을 표시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공정증서 정본으로 판결 집행권한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인가? 네, 법무법이 이름이 있겠죠. 법무법이 뭐 중앙이다. 중앙에 증서번호가 있습니다. 증서번호 2020년 그리고 이제 689호 에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 정본이라는 이름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제출 법원은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죠. 사실관계에서 지금 채무자의 주소가 대구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할 법원 찾기에서 네, 대구 남구죠. 네, 남구로 검색했더니 관할이 대구 지방법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네, 공정증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공정증서 원본을 보시면 요 위에 부분이 법무법인의 사무소 이름이 나와 있고 증서 2021년 네토 그리고 그 공정증서에서 이런 그 채무액과 이자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관계자 표시에서 채무자, 채권자, 그리고 정본입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공정증서를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받으시죠. 그런데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이 정본의 그 집행문을 공증사무실에서 받습니다. 자, 이렇게 공정증서의 뒤에 붙어 있는 집행문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 땡땡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 채권자 누구에게 이 집행문을 이 사무소에서 부여한다라는 집행문이 뒤에 붙게 되죠. 그리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부여받는 경우에 세 통 중에 이게 한 통입니다 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문이 붙어 있는 공정증서를 집행권한으로 해서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장을 눌렀습니다. 네, 여기까지 사건의 기본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그러면 채권 압류에서 그 이자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물론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이용해서 이 날짜와 그 비율에 계산을 하셔서 이자를 계산하시고 다 더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굉장히 좀 복잡한 경우에는 간단하게 우리가 이자 계산하는 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텐데 편하신 쪽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저는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자 계산기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